법이 뭐냐? 법이 뭘까? 법은 기본적으로 행위 준칙입니다. 룰이죠. 룰.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게임을 하면 항상 그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룰이 있어야 되죠. 그 룰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맞추는 겁니다. 룰이 없다 그러면 그건 개판인 거지.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룰을 정해놓은 것이 법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강제히 국가에 의한 국가가 설정한 룰입니다. 이때 내가 행위 준칙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룰이냐? 결국 행위에 관한 거예요. 행위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룰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좋고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룰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룰은 미리 설정되어야 됩니다. 왜 룰이 미리 설정되어야 되죠? 행위 룰은? 행위 준칙은? 왜 미리 설정되어야 될까? 이 말은 행위가 있기 이전에 룰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룰을 설정해가지고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이미 끝난 행위인데 그리 되면 내가 행동 방향을 새롭게 조정할 수가 없잖아. 이미 끝난 것인데. 그러니까 미리 설정됐다는 것은 행위가 있기 전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준칙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기 이전에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법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갖는 겁니다. 이 원칙을 우리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라고 그러지? 여러분도 알 텐데. 행위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행위를 규율하는 거잖아요. 행위가 있기 전에 미리 설정되라고 하는 법리죠. 법이란 행위가 있기 이전에 미리 설정되어야 한다. 이게 법리입니다. 그리고 이 법리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리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법리도 알아야 되고 또 이 법리가 왜 형성되었는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실제로 그러면 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양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사례들. 그 다음에 이 법리가 구체적으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 법리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공부해 가는 겁니다. 이 법리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 일반 간섭법으로 또는 판례법으로? 아닙니다. 이 룰은 워낙 중요한 룰입니다. 법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전에 담겨 있습니다. 찾아보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13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각자 같이 읽어보세요. 이 조항에 두 개의 법리가 담겨 있습니다. 보면 됩니까? 그런데 두 개의 법리가 뭘까? 그렇지. 앞부분이 내가 이야기했던 이 법리고요. 뒷부분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 처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했던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리를 헌법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오케이. 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구체적인 룰로 담겨 있는 것이 13조 1항 전단입니다. 전단. 내가 지금 전단과 후단 이야기합니다. 1항이라고 하고 앞부분은 전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뒷부분은 후단입니다. 그래서 13조 1항 전단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고 13조 1항 후단은 뭐에 관한 거?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13조 1항이 헌법의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한 룰이라고? 헌법의 룰은 아까 뭐라고 했죠? 누구한테 대한 거냐고? 국가기관에. 국가기관이 입법자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 이 룰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위헌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위헌 무효를 누가 확인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13조 1항에 그러면 적용 범위가 뭔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 그걸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왜 이유가 뭘까? 왜 헌법 제정자가 이 룰을 이 법리를 헌법전에 담았을까? 왜 그럴까? 왜 법은 미리 설정되어야 되는가? 고민해 보시오. 만약에 미리 설정 안 되면은 과연 법 질서가 성립되기가 어려운 게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잖아.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내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법인데 미리 설정되지 않고 내가 이미 행위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내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되고 또 내가 행동 방향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끝나버렸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 사회를 엄청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법적 안정성. 그래서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죠. 법의 이념 중에 법적 안정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정말 중요합니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 중에 정의라는 것은 배분 기준을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배분이.
권리와 의무의 배분이 정당해야 된다는 소리고, 법적 안정성은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룰이죠. 법이라는 게. 신호등 지금 깜박깜박거리잖아. 파란불이. 횡단보도 건널 때 깜박깜박거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저서 멀리 가고 있는데 보여. 이걸 뛰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음을 기다려서 내가 천천히 가야 되나 행위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 파란불의 신호체계가 어느 게 가장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 걸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걸까? 어떤 게? 어떤 방식으로 신호등을 운영해야 사람들에게 가장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방법? 그냥 깜빡깜빡거리면 돼?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뭐예요? 그렇죠. 숫자를 제시해 주는 거죠. 깜빡깜빡거리는 것보다 숫자를 제시해서 내가 뛸지 아니면 다음을 기다릴지 하고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법입니다. 그와 같은 법적 안정성. 그러니까 입법자는 법을 설정할 때 그런 예측 가능성을 항상 줄 수 있게끔 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된 행위의 준칙이면서 권리와 의무의 배분 기준이다. 이거는 권리와 의무의 배분 기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권리와 의무의 배분 기준. 모든 이익은 법적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배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친구의 노트북을 곁들였습니다. 과실로. 그럴 때 누군가의 이익이 침해됐죠. 친구의 이익이 침해됐어요. 노트북이라는 재산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재산적 피해를 입은 거죠. 자, 이럴 때 이 두 사람의 이익을 재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재조정하는 룰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그 룰은 어디에서? 그 룰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배분해주는 기준이 담겨 있는 룰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게 민법입니다. 사인 간에 누군가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죠. 그지?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져야 되겠죠. 그래야 배분이 그게 정의잖아. 손해를 입혀놓고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면은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 배분 기준을 정하는 룰이 민법 750조에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이야기는 손해배상 의무를 가진다는 거고요. 상대방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뭐가 생긴다?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이 조항에 의해서 근데 이걸 불법행위가 되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은 이 조항 하나에 근거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 권리와 의무의 배분 기준이 민법치고 있죠. 그런데 이 배분 기준을 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서. 이건 중간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위법하게 객관적 요소입니다. 손해를 입혀야 되고. 여기는 없지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나중에 있는 거에서. 그 요건들이 뭐라고? 법률 요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률 요건. 법률, 여러분 이제 주로 공부하는 거는 룰이 어디에 있고, 이 룰의 내용이 무엇인데, 이 룰이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손해배상 책임과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이게 뭐라고? 이 부분을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모든 법규범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형법도 마찬가지잖아. 형법도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요건이 발생하면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형법에는 불러요. 구성 요건. 법률 요건이 안 해. 형법에서는. 표현이 좀 다르지만 똑같은 개념이야. 요건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한다. 징역 얼마 이상 한다. 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룰입니다. 도덕적 룰하고 다른 거예요. 법의 룰은. 그래서 그러면 지금 헌법은 무엇을 배분하는 기준이냐? 뭐라고 해야 될까? 헌법. 이건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형사법이나 공법의 영역에서는 헌법은 권한과 책임의 배분 기준입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걸 잘못 행사했을 때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는가? 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배분 기준이다.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는. 헌법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13조를 읽었잖아요. 13조 1항에서 그 의미는 국가기관은 입법 행위를 할 때 행위가 있기 이전에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와 같은 룰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은 국가기관에게 권한을 주면서도 이런 책임을 주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죠. 오케이.